2023년 3월 3일 금요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유권자님들한테 이제 허경영 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을 봐요. 버스를 타도 그렇고.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늘 그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잊지 말라고. 어제는 이제 서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서면 부전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제 이제 리시바를 이제 귀에 꽂고, 어제 뭐를 들었느냐 하면은 강동서라고 있어요. 그 베니제 미디어워치 대표 이사님하고 대표 고문님하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목사님이죠. 그분하고 공희준 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세 분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국내 정치 현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있는 분이 뭐라 해요. 그래서 나는 리시버를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냐 하니까 선생님이 내가 허경영이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허경영이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네, 그래 했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공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김천이죠. 김천 거기에는 그러니까 청년 인구수가 자꾸 이제 줄어 나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정말 노인들이 너무 많고 말이지. 젊은 사람들은 점점 적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안 되겠다. 결혼하면은 1,000만 원을 주자. 1,0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줍니다, 지금. 주고 지방에서 이제 오시는 분한테는 또 이주비 해가지고 또 이사비도 주고 이주비도 주고 하여튼 기타 그런 정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올랐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순천이죠. 순천에는 아마 맞을 겁니다. 5,000만 원을 이제 애기 놓으면 바로 준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지금 부산 북구청 앞에서 환승을 하는데, 북구청 앞에 프레카드가 걸려 있기는 세 번째 애기를 놓으면은 1,000만 원을 줍니다. 이제 이래 돼 있어요. 하여튼간에 지금 돈을 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공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이제 기초연금이더라고요. 나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전에 좀 더듬거렸는데, 기초연금을 아마 2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받는가 보더라고요. 내가 대략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데 50만 원 이상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분한테는 그게 이제 지급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든지 기타 이제 한 달에 소득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못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가 보더라고. 그 기초연금도 원래는 국민배당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을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지금 국민의힘당 전신인 그 당시는 새누리당인가 그때에서 그 공약을 가져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초연금 말고 기본소득제하고 국민배당금제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기본소득 이거는 참 국민들이 볼 때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거지한테 동양을 주듯이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고, 국민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이제 재산이 8경인데 그것을 5천만 명으로 나눠버리면은 14억 원을 이제 국민 1인당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 거고, 대통령은 대표이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그게 이제 회사 직원이고, 국민들은 주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국민들이 배당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예산, 특히 성인지 예산, 그리고 뭐 저출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몇십조 많은 돈을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줄여야 된다고. 없애버리든지 줄여버리든지 그래야 되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의 수를 이제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지자체 의원들의 이제 급여도 무보수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 선거도 폐지해버리고,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그럼으로써 일년 국가 예산에서 독일하고 우리가 비교하건대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따지고 볼 때에 한 200~300조 정도면은 충분히 독일식 어떤 그 복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예산은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400조를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재 예산의 한 50%, 300~400조를 줄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또 이제 세원을 새로 창출을 하고, 이제 특히 뭐 그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36가지의 이제 종류의 세금을 한 개로 통합함으로써 100조 원이 돈이 창출이 되고, 이제 상류성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산 비례 벌금형,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서 전국의 교도소는 전부 다 한 군데만 놔두고, 강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하고, 전국의 교도소 한 군데만 남기고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재수관리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물어서 100조 원이 돈이 창출이 돼요.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900조 원의 돈이 또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나라 지하자금,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17번째가 화폐혁명인데, 지하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한다. 이게 900조 원이에요. 이를 해가지고서 국민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병제 이것을 모병제로 이렇게 함으로써도 거기서도 돈이 엄청나게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판문점을 우리나라로 이제 이전하는 거예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가지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됨으로써 국방비 절감과 우리나라 주도의 세계 통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많은 돈이 남아요. 이런 대천재적인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정책이 33가지 정책이 현실화될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로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또 재판장에 이렇게 가는가 본데, 그거는 뭐냐니까 2021년 3구 대선, 작년 3구 대선 한 3개월 전에 모 방송에서 이제 뭐 대담을 할 때에 김문기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나는 모른다,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뭐 고소를 당했든지 고발을 당했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정에 오늘 서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그와 같은 사정이고,
이 국회의원 300명 속에는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재명이라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또 의원들도 있고, 특히 국민의힘당은 100%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바꿔라, 이제 그만두라, 내려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정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고 지금 4월달, 지금 다음 달이에요. 이렇게 바꾸려고 막 시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 150명만 되면은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 139명이 체포 동의안에 그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효표하고 기권표가 20표라고. 거기 더하면 159명이에요. 얼마든지 법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그것은 이제 김한길 씨가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국회의장하고 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 국민의힘당은 뭐 내각제라는,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원집중부제라는 말을 포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제고, 이원집중부제,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이렇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남사고 가선 경합 유록을 비롯해서 원효 스님이 쓴 원효 결서,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를 밝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하고 있는 국내외에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진 분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냐? 결론은 전 세계의 중심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가서 결국적으로 전 세계의 기아 전쟁이 없고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나가게 된다는 것이 모든 그 성현들, 성자들의 가르침의 총결론이에요.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적으로 간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간, 종어간이라고. 여기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마감이 되고 또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주역의 시대가 여기서 마감이 되고 정력의 시대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와서 이 땅에 지금 와 계시고, 이분이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때가 돼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중대선거구제를 원하시는 그런 분 세력에 의해서 아마 그 구속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이너마이트에 이제 폭발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비행 잘못된 거, 이제 잘못된 거는 국민보다 더 높은 세력은 없거든요. 비정리 법권천일 해가지고 권력이 암만 높다 하더라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국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도 이제 예의 없이 버릇 없이 세상에 겁대가리 없이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다고. 예의 천벌받을로만 그렇게 하거든. 하늘 무슨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늘의 마음은 국민의 마음이라고. 국민들의 마음을 그 하늘이 이제 개입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될 때에 저 사람들로 볼 때는 참 법을 고쳐가지고 중대선거구로 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가장 그 걸거침이 되는 그 이재명 씨를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아마 이게 터질 것 같아요. 터짐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다음 새로운 정권은 누가 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이제 그 대표 고문님께서는 이제 안진걸 소장이나 최대집 씨 같은 분들 이분은 밀고 또 나름대로 뭐 또 저쪽에서는 또 이재명 씨를 또 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허경영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때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이 우주가 만들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천허 근래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원원한 천지대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 시초가 지금 현재 불로유 사건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후쿠시마현 그 남이에 마취업 그리고 후타바 마취업에 지금 현재 방사성과 방사능 물질을 다 없애게 해놨다고. 지금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뉴스가 이제 이렇게 터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많은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그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그런 사람을 알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을 많이 지금 알아나가고 있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 많은 그런 상태예요. 하여튼 그쪽으로 현재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아마 원래 우리가 새로운 천지를 볼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사의 성인출이라고 갑진을사년, 내년이 갑진년이거든. 용띠래요. 그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대성인님께서 나타나셨다, 신인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궁으로 정말 한 달에 100만 명 크루즈선을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그렇게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모르는 거는 이재명이도 그렇고 지금 한교안이도 그렇고 지금 현직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 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최진봉 그 시사평론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님, 김용민 박사, 그 고성국 TV, 그리고 이봉규, 그리고 뭐 박찬종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허경영 신인님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 하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그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그런 공부도 하면서 영적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생각해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 하다 보면 종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종교의 문도 들어갔다고 하자고. 그게 초발심이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고.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대, 지강,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 기존 선천 종교 창시자들, 성인들의 가르침으로서는 도저히 만족을 할 수 없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우성제야, 즉 신인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때가 되어서 우성제야가 들리잖아요. 그전에는 강정산밖에 없었다고. 칼라 텔레비가 나오기 전에는 흑백 텔레비밖에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석가, 예수, 공자, 강정산, 최재우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원효스님, 뭐 의상스님, 이런 분들 가르치면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성제야, 신인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울음소리, 소울음소리. 나는 그것이 훔치 해가지고 태울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축생으로 오셨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1949년이 기축이라고, 소띠라고, 소울음 소리를 내시는 분 신인님이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궁에서 신인님께서 소울음 소리를 내시는데 그것을 찾아가라.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발심을 해서 하늘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를 찾아가서 직접 알아내라. 이게 인류 문명의 총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찾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복이에요. 못 찾아가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람은 복이 대박 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불로유 만들어 보는 사람 만들어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나는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싹 비워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에게는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써보고 2달이나 3달 지나보고 그것이 안 썩으면은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고 찾아가 보시라고. 뭐 안 찾아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대박이 터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허경영